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경남과 부산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도 많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기자,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밤새 내리던 비는 지금은 그친 상황입니다. 바람도 살짝 불면서 구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새 경남과 부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거제 서해말에 242mm, 부산 사상에는 19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오전 5시 기준 경남에는 41건, 부산에는 8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왕복 6차선 도로가 물에 잠겼고요.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내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인명사고 등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과 부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부산과 경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비로 보름 넘게 경남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등 더위는 잠시 주춤하게 됐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겠습니다. 바람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55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남해와 동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 등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이 방송상법 등 쟁점 법안들을 7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치러집니다.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뒤늦게 임명된 국토부와 문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상으로 첫날인 오늘은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와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 종합 세트인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동영 후보자 농지법 위반, 윤호중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때까지 주장해온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수, 절반 이상이 저희는 낙마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결정타는 없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 후보에게 제기된 보좌진 갑질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는 오직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특히 임기 동안 면직된 보좌관이 준복 계산되는 등 일부 의혹은 해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방송상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재처리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의 갈등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차관급 인사 12명의 인선이 단행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인데, 오늘부터 차례로 EU와 영국, 프랑스, 인도 등에 파견될 대통령 특사단도 발표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차관과 법제처장, 병무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 12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령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26년 판사 경력을 가진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 조 변호사는 대선 전까지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보은 인사라고 날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새 정부 공약과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야당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습니다. 설립 이래 55년 동안 남성만 임명됐던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장이 여성 최초로 이름을 올렸고, 감염병 대응을 지휘하는 질병관리청장에는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임승관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임명됐습니다. 특사외교에 힘을 주고 있는 이 대통령의 주요 국가 특사단도 확정됐습니다. 오늘 출국이 예정된 EU 특사단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낙점됐고,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은 추미애 의원, 인도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특검 조사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오늘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수감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겐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입소 당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법령에 따라 하루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독거실엔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선풍기가 있고 변호인 접견실 역시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냉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번째 구속 수감됐을 때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강제 구인도 거부하며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특검 측은 구치소 측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도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소환 조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접견을 거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